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프린트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계획서는 이제 문제 그 요약 강의고요. 오늘 요약집 다 갖고 오셨죠, 그죠? 요약집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 오후에 보강 있는 거 아시죠? 보강은 이제 감정평가 파트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3시서부터 5시 반까지 이렇게 해서 좀 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약집은 총론서부터 나갈 거고,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프린트 문제를 보입니다. 자, 오늘 나갈 파트가 총론 파트예요. 총론. 총론 파트인데 총론은 문제가 나온다면은 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인데요. 시험 문제는 한 세 문제가 유력합니다. 세 문제가. 그래서 오늘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한다면 그 1번에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와요.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 개념. 그래서 요거는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그러니까 법률, 경제, 기술적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5, 6월 달에 요약 강의의 이제 문제는 약간 수월하게 제가 1, 2월 달에는 옳은 지문만 넣었죠. 근데 이건 이제 틀린 지문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시험제 가장 유력한 쪽으로 이제 가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하고 3번은 따라해보세요. 정착물. 정착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하고 이제 부동산 정착물에 대해서 1, 2, 3번이 부동산의 개념이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은 토지의 용어가 나와요. 뭐의 용어가 나온다? 토지 용어. 그래서 이제 원래는 부동산의 분류입니다. 부동산의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만 있어요. 주택도 있어요. 주택. 그 요약집을 미리 보셨지만은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토지의 용어가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지금 3번, 4번 문제가 토지의 용어로 이제 제가 이따가 낸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은 5번 문제를 가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토지의 특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토지의 특성이 나옵니다. 토지의 특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낸 거는 영속성과 관련된 것 중 옳은 거를 고르라고 나와 있죠. 그럼 그 안에 영속성을 이렇게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세 문제 정도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총론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충분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어려워하는 게 수요 공급이 좀 어렵죠.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한 거를 이제 미리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들어가고, 다음 주에 제가 그 무료 특강으로 수요 공급 파트를 정리 특강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왔어요. 자료가 이제 나와가지고 그 수요 공급 쪽 파트, 특히 거미집 이론이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하니까 다음 주에 특강을 하기로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앞에 이제 총론서부터 들어가보도록 하죠. 요약집으로 갑니다. 요약집으로 가시면은 일단은 페이지로는 12페이지로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를 보시면은 제 1장에 제목이 나와 있죠. 자, 따라서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의 개념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법경기라는 게 있죠. 그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복합 개념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할 거고요. 비교를 할 거고, 그러면 법경기가 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보는 거 어디가 보는 게 낫냐면, 아이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를 보시는 게 좋아요. 15페이지 보시면은 그 위에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죠? 여기 스타트를 이제 끊고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가는데, 자, 이제 개념에서 하나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개념 부동산. 그 시험 문제가, 자, 우리가 부동산의 개념에서 하나 나오는데, 부동산의 개념.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그 개념이 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세 가지가 있죠. 그죠? 법률, 경제, 기술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토지를 하나 바라볼 때 이거를 법률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경제적으로 볼 거냐, 기술적으로 볼 거냐, 이렇게 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법률적 개념, 법률적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 개념, 그 다음에 기술적 개념이라는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유형과 무형을 배우셨죠? 그 유형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여요? 보이죠? 유형이라는 자체가 기술적입니다. 기술적. 그래서 이걸 물리적이라고 하죠. 물리적. 그럼 토지도 하나의 그냥이요 자연물이에요. 자연. 그럼 자연은 요거는 눈에 보이니까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근데 경제적은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되고 가격과 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은 사놓게 되면 자산 가치가 크죠. 자산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자연은 그냥입니까? 요건 눈에 보입니까? 보이니까 기술적이나 물리적이 되고, 경제적과 법적은 어떻게 돼요? 저게 토지가 가격이 얼마냐? 저게 근저당 설정이 돼 있냐는 건 등기부등본을 띄워봐야 되죠. 그럼 유형입니까? 이건 무형입니까? 무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이건 그냥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요. 법에. 그래서 우리가 협의와 강의라는 얘기를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자,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거는 넓게 봐요, 좁게 봐요. 좁게 보죠. 좁게 보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 규정돼 있죠. 그래서 토지 및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라고 민법에 나와 있다라는 자체는 요건 그냥입니까? 법적입니까? 법적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박스를 보시면은 우리 시험 문제가 그냥이에요. 오지선다예요. 그러면 경제적에 5개 있고 기술 쪽에 4가지 있죠. 뭐 느낌이 안 오세요? 뭐 안 오면 말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적과 기술적을 계속 바꿔내요. 찾으셨죠? 그죠?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이따가 교과서로 하지만 이거랑 얘를 바꿔내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은 하나의 공간이기도 한다. 자연물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토지는 또 하나의 환경이고 위치에 따라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르죠. 그러면 이 4가지가 나왔다. 이 4가지는 이건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고. 자, 부동산이라는 자체는 자산 가치가 크고 내 자본이 타인 자본이 있고 자기 자본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것도 하나의 미천이 돼서 또 여기에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합니까? 내가 사용하면 소비재이기도 합니까? 소비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생산재이기도 하고 소비재이기도 하고 내다 팔면 상품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 2월달 강의할 때 저도 우리가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넘기게 되면 그냥요 돈을 줘요. 이게 돈이죠, 그죠? 돈이고 그러면 토지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상품화 시켜서 팔면 여러분들이 소비하시죠. 그럼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경제적과 기술적을 그냥이다 바꿔낼 수 있다. 바꿔낼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약간 이제 야매로 간다면 경제적은 뭐가 들어가죠? 시옷. 그럼 자산에 시옷 들어갔죠, 그죠? 그럼 자기 자본도 그냥입니까? 자산에 들어갑니까? 들어가고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은 시옷이 들어갔죠. 근데 여기는 결정적으로 시옷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저께 새벽 2시 또 야매를 만들어 봤는데, 자, 우리가 이 중국에 맹자만 있어요, 공자님도 있어요. 공자가 있죠. 따라서 공자. 그래서 공자님의 환희가 이제 건강 상태거든요. 그래서 환희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자, 따라서 공자 환희 기술. 다시 한번 공자 환희 기술. 그럼 얘네들은 무슨 쪽이죠? 경제적이에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기술적이다.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법은 그냥입니까?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그러면 민법에서 나오는 건 광의예요? 협의예요? 근데 광의는 좁게 봐요? 넓게 봐요? 넓게 보죠. 그럼 광의부동산은 요 민법에 대한 협의가 플러스 되고요. 그럼 협의부동산은 그냥요. 요건 민법에 나와 있어요. 민법에 나와 있고 중부동산 기억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처음 들으신 분들이어서 중부동산이라는 건 뭐냐면, 자, 동산과 부동산을 봤을 때, 자, 둘 다 공시를 하지만 공시 방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동산은 그냥요. 요거는 점유로 해요. 부동산은 점유로 합니까? 등기로 합니까? 등기로 하죠. 그럼 자동차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동차는 움직이니까 정착물이에요, 비정착물이에요? 동산에 들어가죠. 그럼 점유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자, 자동차도 그냥입니까? 등록증이 나옵니까? 등록증, 등기 등록을 갖출 수 있죠. 근데 이 자동차가,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협의부동산에다가 중부동산 기억나시죠? 그럼 의지한다, 준한다는 이 중부동산은 민법에 나와 있어요, 각각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개별법이죠. 그럼 요것도 그냥입니까? 법률적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토지 및 그 정착, 자, 어떻습니까? 토지 및 그 정착물은 협의에만 들어가요, 광의에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중부동산은 민법이에요, 민법이 아니에요? 그럼 협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어디에만 들어간다? 광의에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 자, 그래서 그거 박스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넘겨오셔서 앞쪽으로 오셔서 페이지 12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제1장에 보시면은 지금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자, 1번에 따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에요, 개념이 붙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지금 같은 법 경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을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 밑에 보시면 복합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 딱 눈을 보시게 되면 그냥입니까? 여기는 개념이 빠졌습니까? 빠졌죠. 들어갔어요? 빠졌어요? 그럼 복합이라는 건 들어갔는데 개념이라는 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건 복합 개념이 부동산이에요, 그냥 복합 부동산이에요? 복합 부동산.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럼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따 제가 하겠지만은, 자, 이 토지와 건물을 우리 민법에서는 별도 등기하죠. 그럼 독립된 걸로 봐요, 법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거래를 할 때는 토지만 거래돼요, 건물도 같이 거래돼요? 그래서 일체로 거래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보는 거예요, 일체로.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법적으로는 그냥입니까? 토지와 건물이 별개입니까? 별개죠. 그러니까 법적인 게 아니라, 따보세요. 활동상의 개념. 활동할 때는 복합부동산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것은, 활동상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거래 활동할 때 토지만 넘겨요, 건물도 같이 넘겨요? 같이 넘기고, 평가할 때도 일괄 평가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활동할 때도 일괄 평가하기 때문에 복합부동산은 법적인 개념이다, 이 활동상의 개념이다. 활동상의 개념이에요. 지금 복합부동산 찾으셨습니까? 자, 갑니다. 복합부동산은, 자, 아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아까 따르세요. 법경기. 복합된 개념에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유무용이. 근데 복합부동산은 활동상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어 일체라는 단어가 있죠. 한꺼번에 쓰는 거죠. 그러면 2번의 별표, 이게 기출문제인데 법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각각 원래는 그냥입니까? 독립된 거래의 개체입니까? 끊으세요. 근데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이루어지죠? 그럼 이건 법률적인 거예요, 활동상의 대상이에요? 활동상의 대상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동산의 복합 개념은 이제 복합 부동산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복합 부동산을 본다는 건데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여기까지 끊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거기 3번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법률적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면 자, 아웃라인만 잡을게요. 협의만 있어요, 광의도 있어요? 그럼 협의라는 자체는 어떻죠? 토지와 그 정착물, 민법에 나와 있는 개념이죠. 근데 오른쪽 광의 부동산을 가보세요. 광의는 협의만 들어가요, 중부동산도 들어가요? 그 오른쪽 밑에 중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 자, 아까 원래는 자동차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었어요? 근데 부동산에 준하해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권 변동을 등기나 등록수단으로 하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결합물을 말한다. 그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선박은 몇 톤 이상이죠? 20톤. 그래서 선박 등기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임목, 어업권, 공장재단, 강업재단. 자, 얘네들은 다 개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중부동산은 민법상 부동산이에요, 민법상 부동산은 아니에요? 그럼 협의 부동산에 들어간다면 안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저번 시간에 했지만 자동차는 따보세요. 거래사례비교법, 항공기는 원가법으로 가능했었죠. 그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찾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의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죠.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 대상 및 활동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의 개념은 이제 부동산 활동의 또 범위를 확정시켜 주기도 하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본다면 세부적인 건 안 들어가더라도 오늘 프린트물 보시면은 1번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세부적인 제가 아직 안 들어갔는데 1번 문제를 한번 맞춰보세요. 틀린 건 아마 쉬울 겁니다. 정답은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죠. 찾았습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해도 돼요. 따라서 공자환희 기술. 칠판 보세요. 공자환희 기술. 그럼 공간, 자연, 환경, 위치가 기술이죠.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아니어도 아까 시옷 들어가면 경제적이었죠. 화이팅 하세요. 그럼 여기에 기술적이잖아요. 그럼 시옷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끄집어내세요. 시옷 들어가는 걸 끄집어보세요. 생산 요소와 자산은 뭐죠? 경제적이라는 뜻이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렇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1번하고 5번에다가 묶어보세요. 1번, 5번. 자, 1번에 가시면 따르세요. 복합 개념 부동산. 자, 5번에 가시면 따르세요. 복합 부동산. 찾았습니까? 이걸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유력합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은 따르세요. 법경기. 법률, 경제, 기술이 들어갔나요? 근데 복합된 개념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렇죠. 그럼 1번은 정확하게 무슨 개념의 부동산이에요? 복합. 근데 5번은 복합 개념 부동산입니까? 복합 부동산입니까? 토지와 건물 각각 독립된 거래가 개최이면서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활동의 대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이 정답인데 1번하고 5번을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2번은 확실히 맞을까요? 맞죠? 민법상은 어디까지만 얘기하죠?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만 얘기하죠. 아까 4번 중부동산 기억나시죠? 뭐와 뭐를 공시방법으로 갖춰야 돼요? 등기나 등록 갖추면서 부동산에 준하여 지급되는 특정의 동산들을 말하겠죠. 이해하셨죠? 그죠? 요까지 가셨어요? 그럼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14페이지로 한번 가죠. 가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경제적과 기술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아직까지 뭐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딱 나왔던 건 뭐냐면 생산 요소와 소비재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만 묶어보세요. 자, 그래서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이게 기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건설회사가 주택을 만들려면 토지가 안 필요합니까? 토지가 필요합니까? 그럼 생산재로서 이용된 거죠. 그죠? 맞나요? 근데 토지를 내가 휴양지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생산 요소이기만 하다, 소비재이기도 하다. 이게 딱 나오고 그 다음서부터는 그 세부적으로 안 나왔거든요. 그럼 생산 요소와 소비재에 지금 이 저자분도 왜 빨간색으로 칠했잖아요. 이제 빨간색으로 가는 거야. 찾았나? 그럼 토지는 그냥야 생산 요소이기도 해. 그죠? 토지를 이제 하나의 생산 요소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토지 노동과 잡은 것이.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서 수동적인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다르고 또 소비재로 또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최종 소비재로.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자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본이득에 대한 양도 차익을 얻기 위해서 매입하기 때문에 자산이라는 성격도 갖고 있고, 자, 가격 상승에 대해 기대감으로써 부동산 매입을 하니까 자산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해 가셨죠? 다음에 자본. 내가 사업을 할 때 미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본이. 그래서 최종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중간재로서 주택 건축하기 위해서 매입한 택지도 자본인데, 자, 아직까지 이 자산과 자본을 구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따라서 토지 자본. 토지 자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근데 옛날에 한번 나와서 이제 끊긴 건데, 이 토지 자본이라는 건 뭐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임지나 농지 같은 거를 개발을 해요. 그럼 개발 비용이 안 들어가요? 개발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택지화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 만약에 얘가 10만 원이어서 5만 원을 더했어요. 그럼 15만 원이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요. 한 30만 원에 팔아야 되겠죠.
요 투입되는 거를 따라서 토지 자본. 토지 자본이라는 글씨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토지에 투입된 거예요. 투입돼서 토지로 분리될 수 없게 된 일종의 고정 자본으로서 토지를 매입한 거나 택지 원가에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자, 우리가 내다 팔면 상품이기도 하죠. 매매 또 교환의 대상이다. 그렇게만 가볍게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도 마찬가지예요. 공간, 위치, 환경, 자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것도 그냥 생각해 보세요. 공간은 제가 3차원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영속성으로 해서 공간 가치 갖고 있고, 위치는 절대적 위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상대적 위치는 바뀔 수도 있죠. 이따 후술할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환경 안에 부동산이 있다면은 부동산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환경의 구성 문제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 자, 그럼 부동산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만 합니까? 영향을 주기도 합니까? 주기도 하죠. 자연적 환경과 인문적 환경이 있다. 자연은 부중성이라는 거 아시죠?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희소하다 보니까 제 자연이라는 자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보시면은 일본의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끊겼거든요, 우선. 근데 이제 들어보세요. 자, 우리 자원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끊긴 거는 그냥 우리가 기출이 됐었기 때문에. 자, 현장 자원하고 무슨 자원이 있다고요? 상품 자원. 맨 밑에 찾으셨습니까? 그러면은 자, 현장 자원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본을 투입하지 않고요. 얘는 인위적인 힘을 가합니다. 그럼 우리가 갯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갯벌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현장 자원이라고 하고, 택지는 어떻게 돼요? 농지를 택지화 시켰으니까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죠. 이해 가셨죠? 그럼 갯벌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자연이라는 자체를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자연이라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 이건 개발을 해야 돼요. 보존을 해야 돼요. 보존.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되고. 근데 택지는 어떻게 돼요? 개발을 해야 되죠. 개발로 가니까 이건 개발로 간다. 밑에 보시면 현장 자원과 상품 자원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개념만 잡으세요. 아까 갯벌은 무슨 자원이에요? 현장 자원. 택지는요? 상품 자원. 그 개념만 잡으세요. 그럼 갯벌 같은 거는 인공적 노력이 가해졌어요? 가해지지 않았어요? 자연 상태 그대로 토지죠. 사회적 이익을 우리한테 발생하고, 택지는 그냥입니까? 개발을 했습니까? 그래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상품 자원이다. 그래서 공간은 우리가 메뉴에 가시면 공간을 따진다는 것은 개발에 따라서 이제 공간 가치를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이제 현장 자원으로서에 대한 사회성 공수가 요구되는데,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 아까 4번에 토지는 생산 요소이기만 해요. 소비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보적으로 나왔지 지금까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어디로 이제 유도하냐면, 자, 넘겨보세요. 12페이지를 잠깐 가시면 12페이지에 맨 밑에 가시면 토지 정착물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 형광펜을 하나 칠하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1번 문제가 이제 부동산의 개념이다. 그러면 따라서 정착물, 정착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토지에 독립됐느냐 일부냐 이게 나올 수 있고요. 학교론상 이제 그 부착 방법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을 두 문제를 냈어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아까 민법에서는 토지 및 그냥이요 그 정착물이에요. 그 정착물. 그는 그녀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착물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정착물이라는 자체를 이제 문제를 내요. 이게 기출문제 키워드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자, 이 동산이었으나 토지에 부착이 돼요. 그럼 부착이 돼서 쉽게 이동하면 됩니까? 이동할 수 없습니까? 없죠. 이동할 수 없어서 우리가 딱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에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그럼 일시적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영구적, 항구적이라는 단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구적이나 항구적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게 지금 아까 문제를 봤던 2번 문제가 토지에 대한 민법에서 정착물이고요. 3번이 이제 학계론에서 말하는 정착물이 약간 틀려요. 자,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그냥 정착물이에요? 아까 그 정착물이에요? 그 토지 정착물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 토지 정착물을 가지고 민법에서 냅니다. 여기 이제 먼저 문제를 풀 텐데,
자, 그럼 이렇게 이동할 수 없어서 거래가 됩니다. 그럼 거래 시 토지의 일부가 될 수도 있고요. 토지와 아예 다른 부동산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다른 부동산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별개예요. 그죠? 자, 우리가 아까 토지와 건물은 그냥입니까? 별도 등기를 합니까? 그죠? 토지에 아예 독립이 돼버렸죠. 그럼 건물은 우리가 독립물이에요. 그럼 토지의 종속물이에요. 자, 얘는 독립물이에요. 독립물. 그 토지와 독립된 독립정착물입니다. 독립정착물. 근데 토지의 일부가 되었다는 건 어떻게 돼요?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주물이면 종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종속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트 2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 2번 찾으셨어요? 자, 갈게. 토지와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거 이렇게 돼 있죠. 찾았나요? 그럼 가볼게.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물은 그냥 있어요? 독립돼 있어요? 독립돼 있고. 지금 문제 보고 계셔요? 그 다음에 봐봐. 왜 민법에서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러면 등기된 인목도 그냥이야? 독립물이야? 독립물로 가져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따라서 명인 방법. 따라서 명백히 인식. 표찰에다가 홍길동 할 거 싹 써놓으면 그건 어떻게 돼? 홍길동께 되죠? 그래서 민법상 독립된 물건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도 그냥이다. 요것도 독립이다. 독립이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타인의 토지에, 자, 어떻게, 권원의 타인의 토지에 재배 중인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타 토지에 권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권원에 의해서 재배 중인 농작물입니다. 재배 중인 우리가 거기 보시면 농작물.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타인의 토지에 어떻게 돼요? 계약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답돌이 땅에 을돌이가 여기다가 사과나무를 이제 심었어요. 그럼 그냥요 타인 토지에 권원에 의해서 계약을 했죠. 그런가요? 그럼 재배 중인 농작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갑돌이 거이 아니라 을돌이 거로 가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이건 그냥입니까? 독립된 걸로 봅니까? 독립되는 거예요. 근데 국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서 국어. 우리가 공시법 시간에 28가지 지목을 배우셨죠. 이 국어라는 게 작은 도랑이거든요. 그럼 국어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독립돼 있다 토지의 일부다. 그럼 종속정착물로 들어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왜 담장과 축대는 별도 등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담장, 축대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문제를 다 가르쳐 줬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3번이 정답이죠.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재밌는 게 3번에 보시면 자, 토지입니까? 부동산의 정착물입니까? 찾으셨어요? 자, 이건 학문적인 접근이거든요. 그죠? 학문적 접근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었냐면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는 그냥 했어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이었어요. 그 정착물. 근데 여기서 3번에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따라서 부동산의 정착물. 자, 그럼 부동산은요.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둘 다 있죠. 종합적인 걸 낸 거예요. 3번은.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민법에서 낸 이번 문제는 민법상에서 낸 문제였고 자, 지금 3번 문제는 학계론에서 말하는 부동산 정착물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부동산 정착물은 여러분 생각하실 때 부동산 정착물이라는 것은 이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만 있어요. 건물도 있어요. 건물에 정착된 것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지 및 또는 건물에 대한 정착물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게 아까는 좀 전에 그냥 했어요. 민법상이었어요. 근데 이건 영미법상이에요. 영미법상. 영국과 미국이죠. 그래서 픽처라는 말을 씁니다. 픽처. 철근 들어보셨나? 철근? 철근은 원래 그냥이야 원자재니까 우리가 동산이죠. 여기 지금 벽에 그냥입니까? 고정이 돼 있습니까?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픽스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안에 있는 철근도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철근은 이건 토지에 있는 정착물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건물 건축 설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좀 건축 설비 쪽으로 갔어요. 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딱 두 가지가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뭐가 나왔냐면 딱 이제 부착 방법. 부착 방법이죠. 자, 부착 방법이라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부착 방법은 저기 뒤에 있는 벽시계는 저걸 띈다고 해서 건물에 손상을 줘야 안 줘요. 물리 손상 안 주죠. 그럼 저건 동산이죠. 그런가요? 근데 옆에 벽난로를 막 부셔버렸어요. 물리 손상을 주죠. 근데 물리적만 아니라 기능 쪽도 포함됩니다. 무슨 쪽도 포함된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벽시계는 띈다고 해서 손상을 안 주니까 기능 쪽, 효능 쪽 손실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형광등 그냥입니까? 이걸 띄게 되면 강의를 못 합니까? 그죠? 그 건물의 효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이따가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제거하여도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제거하여도라는 자체는 여기에 물리적이 생략됩니다. 무슨 적이 생략됐다? 물리적. 그래서 이따가 따라서 제거하여도 그럼 물리적이라는 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건물에 기능 효용이라는 게 있다 뜰 거예요. 그럼 건물에 자 기능과 효용 면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고 손실이 없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봐봐. 손실이 없는 게 있고 손실이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럼 저기 있는 벽시계는 저거 띈다고 해서 기능적 손실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저건 그냥이요, 동산이에요.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근데 요 형광등은 어떻게 돼요? 원래 전파사에선 동산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그냥이요, 건물에 부착이 돼 있어요. 이걸 띄게 되면은 효용의 건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손실이 있으면 그냥이다, 이건 정착물이다.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는 시험 문제 실전이에요. 시험 실전은 여기까지만 물어보는데, 따라서 관계. 그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럼 관계를 본다면, 건물주가 임차인이에요. 건물주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죠, 그죠? 건물주가 정착한 임대인 정착물은 어떻죠? 얘는 계속적으로 정착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보통 임차인의 계약은 보통 2년 있다가 철거하죠. 그러면 임차인의 정착물은 자, 요거는 그대입니까? 나중에 동산으로 간주합니까? 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답이세요. 동산의 3종 세트가 우리 기출문제 나와요. 그죠? 그럼 동산은 임차자 정착물은 부동산 정착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정착물이 아니라 동산으로 봐야 돼요. 동산으로 봐야 되죠. 그런가요? 그래서 암기법이 임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죠. 얘기해봐요.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다. 동산을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침부터 야매하면 좀 그렇다니까. 따라서 차이죠. 맞아요? 그럼 따라서 차는 동산이다. 분위기 안 좋아하시죠? 아시겠어요? 그럼 임차인 정착물을 물어본다? 동산으로 본다는 거죠.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가식 중인 수목. 거짓 또 가식 쪽인 놈 막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럼 임시로 심은 묘목이에요. 그죠? 그럼 가식 중인 수목도 정착물이다, 동산이다? 동산이에요. 이해 갔나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면 경작 수확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무슨 수확물? 경작 수확물. 자, 이게 좀 애매한데 들어보세요. 이따가 이 3번 문제를 풀 때 뭐가 나오냐면 이 과실이라는 게 자연과실과 인공과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과실이라는 자체는 산에 그냥 나는 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인공과실은 사람이 심은 거예요. 그죠? 인공과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인공과실이 바로 경작수확물입니다. 자, 경작수확물 같은 경우는 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때요? 경작을 요했죠, 그죠? 근데 요했는데 이건 경작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냥 산에 나는 거예요. 나무라든지 여러 해 나는 다년생 식물이라든지 산딸기라든지 다래 같은 거. 자, 이건 경작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요하지 않죠. 산에 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지금 요거를 이제 토지의 일부로 먹거나 다른 거지만 토지의 일부가 되어버린 거 종속이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만약에 매도자가
매수자한테 이 토지를 넘기려고 그래요. 그럼 이 과실이 있는데 이 자연 과실은 그냥요, 그냥 산에 나는 거예요. 경작을 요해요, 요하지 않아요. 그럼 뽑으면 치사하죠. 나 삿다기 좋아해. 뽑으면 큰일 나, 그지? 웃겨? 그럼 이건 통째 넘겨버려요. 그럼 그냥입니까? 정착물로 간주합니까? 넘겨버리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따라서 종속 정착물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이 경작수화물은 그냥이야 경작을 요해. 내가 옥수수 심어갖고 나중에 팔 거지. 그럼 옥수수 같은 거는 이건 아까 뽑으면 치사했잖아. 이건 그냥이야 뽑아도 돼. 뽑아서 경작을 해버리죠. 이해하셨나? 그럼 이 경작수화물은 그냥 넘겨, 뽑고 넘겨. 액센트를 어떻게? 따라해. 어떻게 넘겨? 그 뽑아버리니까 동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3종 세트에 자, 따라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차는 동산이다. 임차장은 동산이죠. 가식 중에 수목도 동산이죠. 이해 갔나? 이거 준비됐어? 어떻게 넘겨? 다시 한번? 이거 경락을 해버려서 수확해버린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면 자, 이제 밑줄만 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12페이지에 밑에 토지정착물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일시적이어야 돼요? 계속적이어야 돼요? 항구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토지로부터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을 말하죠. 그다음 아까 따르세요. 토지의 일부. 아까 토지 일부가 국어나 담장 추태죠. 그럼 일부는 국어라는 게 들어갔잖아요. 아까. 그럼 국어는 독립 정착물이에요? 토지의 일부예요? 교량 돌담. 그 다년생 식물. 아까 다년생 식물 기억나시나요? 이것도 그냥 통째로 넘어가 버리거든요. 토지 일부로. 그 다음에 경작 목적이 아닌 수목 같은 게 들어가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아까 문제 풀어볼 때 독립된 정착물 건물 들어가나요? 왜 얘기를 안 하지? 들어가죠. 임목도 등기할 수 있죠. 자, 그냥입니까? 명인 방법을 갖춥니까? 그래서 미분리 가실이라는 것도 미법 시간에 배우셨죠? 이것도 들어가요. 수목 들어가지만. 그다음에 건원회의 타인의 토지에 재배주고인 농작물도 독립물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안기 플러스 아까 제가 동산 기억하세요? 경작 수확물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까 가식 중에 수목 기억하시죠? 여기다가 임차인 정착물 하나 놓는 게 좋아요. 누이 정착물? 임차인 정착물. 그럼 임차인 정착물도 그냥이야 동산에 들어가. 동산에 들어가고 판잣집이라는 건 당연히 판잣집은 붙어 있지만은 조만간 철거할 거죠. 이런 것들 헐어버린 건축물 같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는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출 문제 큰 파트가 따라서 경작 수확물, 임차자 정착물, 가식 중에 수목. 요 세 가지가 가장 유력한 그 기출 문제 키워드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건물 정착물은 따라서 픽처. 이건 영빈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는 따라서 부착 방법.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빨간 색깔로 가볼게요. 아까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기억나시죠? 그럼 아까 물리적으로 제거하여도 이 형광등 같은 거는 건물의 기능 효용이 감소될 수도 있죠. 그럼 이런 설비들은 정착물로 간주하자는 이야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따라보세요. 관계. 밑에 관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아까 임대인이 설치한 거는 정착물로 간주하죠. 근데 임차인 정착물은 그냥이야 동산이야. 동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근데 니은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은 매매라는 단어가 있나요? 매매 찾으셨어요? 그럼 정착물이 아닌지 불분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매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계약을 했으니까 넘어간 거죠. 그럼 불명할 경우 그냥 다 정착물로 간주한다. 간주해서 누구 거로 넘어가죠? 매수인. 근데 이건 아직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한 성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성격. 자, 성격은 뭐냐면 특정 용도에 맞게 그렇게 특별히 제작된 거예요. 주문에 제작된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임대인이 임대주택에 설치한 방범창이라든지 건물의 용도에 맞게 부착된 유리문이나 교회형 책상 같은 거는 우리가 교회가 팔릴 때 같이 가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착물로 간주한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물건의 설치 의도. 따로 의도.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위에 보시면 그 히센 에어컨 같은 거 달렸죠? 이건 원래 어떻게 돼요? 이건 원래부터 건물에 달려 있거든요. 그럼 임대인이 임대 증지를 위한 거죠. 그러면 이 건물의 가치 증진을 위해서 에어컨을 정착한 거죠. 그중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차자가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는 정착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문제를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스타트. 삼 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돼요. 들어볼게요. 자, 1번에 가서 답에서 제거하여도 찾으셨습니까?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된 거죠? 물리적이 생략된 거예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1번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 뭐가 생략됐다? 물리적. 찾았나? 그러면 저 벽시계나 요 형광등 그냥이야 물리적으로 제거가 돼. 제거될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서 기능 효용에 손실이 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없는이라는 것은 저런 그 뒤에 있는 벽시계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럼 부착된 물건 동산으로 취급한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없는이라는 게 중요해요. 답에서 없는. 만약에 있는이라고 나오면 그건 정착물로 보는 거죠. 이해하셨나? 그럼 없는에다가 현관패 칠했어요? 잘 칠하세요, 지금. 심각해요, 되게.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디에 있어? 없는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있는하고 없는을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고 있죠? 자, 갑니다. 2번이 정답이라고 했죠? 자, 갑니다. 매년 경작을 요하지 않는 남은 단연생 신문은 토지의 일부가 되었잖아요. 그럼 그냥요, 정착물로 간주가 돼요. 그 토지의 종속 정착물이 돼버린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기출인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 아예 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도 있다. 아까 요 자연과실에 나무나 단연생 식물이 있었죠. 그게 이제 나무 같은 것도 임모에 관한 법률상 임목도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될 수 없다, 될 수도 있다. 될 수 있다. 이렇게 고치죠. 몇 번 정답? 2번. 3번에 어느 게 중요하냐면 정착문 아까 당사자 간의 합의나 쓰임새에 따라서 답에서 주물, 종물, 민법 시간에 배우셨죠? 그럼 토지가 주물이 되고 요 일부가 된 게 종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 있어요. 4번.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답에서 계속적으로 이용. 아까 일시적으로 이용돼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용돼야 돼요. 그럼 계속적으로 이용이 돼야지만 정착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떻게 이용한다? 계속적으로 이용된다.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거죠. 그렇죠? 정착 사회 경제적 면에서 토지 부착들이 계속적으로 이용된 것을 우리가 인정되는 걸 물건이에요. 자, 정착물은 토지의 답에서 다른 부동산, 토지의 일부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 다른 부동산이 아까 독립된 거고 토지의 일부가 종속된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문제 풀어드린 그 1, 2, 3번 위주로 가세요.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1번은 따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그래서 법경기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보시면 2번에 따보세요. 토지 정착물. 2번은 민법상이에요. 3번은 따보세요. 부동산 정착물. 부동산 정착물은 토지만 얘기해요. 건물도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만 마무리하시면 이 정착물에 대한 그 부동산의 개념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죠?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틀은 정해졌습니다. 여기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좀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